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백두에서 한라까지 남과 북 8천만 결의 모두의 하나됨을 위하여. 오늘 선언에는 크게 한반도의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분야 합의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집단체조 예술공연에서 대통령께서 북측 참석자 15만 명을 향한 인사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생중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대통령의 백두산 일정과 관련해서는 백두산에 가시면 내일 삼지연공항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귀환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어제 평양 목련관에서 있었던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건배사와 오늘 오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남북 정상회담 브리핑의 내용 일부였습니다. 잠시 후 대통령의 인사말, 내일은 백두산 트레킹이 예정되어 있고요. 오늘 회담 결과 담긴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죠. 단어 선택에 민감한 비핵화 이슈가 하부문 문구에 어떻게 담겼을까요? 오늘 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 특집으로 보내드립니다. 9월 19일 수요일 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나긴 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 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더는 거스를 수 없이 북남 삼천리에 영영이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도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함께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이 모든 소중한 합의와 약속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생각 못했던 도전과 난관, 시련도 막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길수록 우리의 힘은 더 커지고 강해지며 이렇게 다져지고 뭉쳐진 민족의 힘은 하나된 강대한 조국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평양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간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길 기대합니다. 양국 간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양국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예, 오늘 있었던 평양 공동선언 주요 내용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발표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특집 좌담을 위해서 일단 두 분 모시겠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열차인 정청래입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무사히. 기차만 100시간 탔습니다. 블라디보스톡부터 베를린까지. 예. 네, 중간에 물론 비행기를 타게 됐지만 100시간 탔습니다. 혼자 간 건 아니잖아요. 정청래와 함께 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여행단 19명. 19명. 네. 다들 만족했습니까? 대만족했죠. 네. 뭐 자세한 얘기 이따 시간 나면 다시 하기로 네. 하고요. 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또 핫하더라고요. 그러다 말았습니다. 예, 예. 사고 쳤습니까? 예, 사고 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또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고, 또 매맞는 일도 많고, 그럴 만한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 네. 덕분에 그 같이 진행하던 장윤선 기자까지 불똥 맞았다고. 네. 저하고 할 때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전 뭔지 몰랐는데 네. 외교관 용어 논란에 다 끝난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였군요. 네, 전 잘 몰랐어요. 사과했고 이미. 그랬습니까? 예. 네, 이 시대 참 사과인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선 이 9월 평양 공동선언 포함한 3차 정상회담 총평부터 들어봅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드디어 종전선언에 마중물이 열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방금 트위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북미 관계는 다른 뜻이 아니라 북미 수교적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시동이 드디어 힘차게 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김종대 의원님. 네, 다소 이 정상회담을 비판적으로 보던 보수적 인사들까지도 오늘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대다수가 기대 이상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봤을 때 확실히 성공은 맞습니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은 야수처럼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려고 벼르고 있던 이런 여러 비판론자들이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정도로 이번에 정상회담 성과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우리가 너무 낙관 또는 비관에 젖어서는 안 되고 냉철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곧 한미 정상회담이 유엔 총회에서 열립니다.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 서울을 거쳐서 평양이 세계로 나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대결승전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하는 이제 예선 본선을 잘 무사히 거쳤으니 국제 무대에서 다자 외교, 그다음에 미국과의 양자 외교라는 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주변 정세가 한반도 평화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매우 안 좋은 여건에서 이루어진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이고요. 이제는 이 한반도 평화의 결자 해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당사자 간의 결판이 남았다. 그런 만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의 성과가 더욱더 확장되고 강화되는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방금 뭐 두 분 공이 보수주의자들도 반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야당 논평은 의원님들 말과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스럽다. 북은 핵을 숨겨놨는데 우리는 전력을 모두 무장 해제했다. 핵물질, 핵탄두, 핵시설 리스트 신고는 없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로 비핵화 신용만 냈다. 이렇게 강력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군요.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핵화의 대상은 4가지를 얘기합니다.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지식 이렇게 4가지를 쪼개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핵시설과 핵지식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소 20년, 30년 걸리는 거예요. 원자력 핵공학자들의 핵지식을 어떻게 다 딜리트, 없앱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 과제를 남겨놓고 당장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폐기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와 핵물질이죠. 핵시설 같은 경우도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영구적으로 재개하는 데는 15년, 20년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핵물질도 아니고 핵시설도 아니고 핵지식도 아닙니다. ICBM이에요. 예.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동부를 때릴 수 있는 13,000km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발표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ICBM에 대한 상당히 진전된 접근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9월 평양 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다 있고 정의용 안보실장도 공개되지 않는 더 많은 논의와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은 ICBM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평양 선언은 사실상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이행 조치거든요. 4.27 판문점 선언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대부분 이행됐거나 이행 준비거나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남북이 해결할 수 없는 조항이 3조의 사망사항입니다. 사망이 종전선언이고 사항이 한반도 비핵화거든요. 근데 바로 이 항에 한반도 군사적 신뢰조치, 군축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2항, 한반도 군사적 신뢰조치, 군축 이런 부분까지 시작함으로써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예비 시동을 지금 걸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 맞는 것이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말씀 저 말씀 하셨지만 구체적인 강론과 이런 지식이 좀 부족해서 나오는 오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또 김병준 위원장은 미국의 사응 조치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사응 조치를 하면은 유관국 전문가 참관하에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문에 나와 있는 것. 이거는 1, 2차 남북 정상회담 선언보다 후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광고 잠깐 듣고 와서요. 김종대 의원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훈 뉴스 정면 승부.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자, 광고 듣기 전에 김종대 의원한테 드렸던 질문. 김병준 위원장이 북의 사응 조치 요구하는 것은 1차, 2차 때보다 후퇴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5월에 있었던 또 판문점에서의 2차 남북 정상회담에는 미국의 상응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냥 완전한 비핵화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응한 조치를 이야기하면서 그 조치가 있다면 영변의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한다. 이랬으니 예. 그러면은 저번에 조건 없이 얘기한 것보다 후퇴한 거 아니냐. 이게 김병준 위원장의 이제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한번 보죠. 그때 이야기한 거는 그야말로 디클레어 선언문이고 지금은 그걸 구체적으로 방법을까지 나간 더 진일보한 회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비핵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프로세스는 단계적, 동보적 조치라 그래가지고 같이 행동을 동보, 한 걸음씩 같이 내딛다 이렇게 되는 건데. 쌍계병행. 쌍계병행은 이제 중국식.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비핵화의 문턱을 넘는 데 있어가지고 더 구체화된 하나의 어떤 경로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일보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완전한 비핵화를 1차 선언문에서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국제사회가 아무 조치도 안 하는데 북한이 알아서 비핵화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트집을 잡는 거는 좀 말꼬리라고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차 남북 정상회담 특집 대담을 듣고 계시는데요. 전문가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예, 방금 김종대 의원의 네. 이야기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상응 조치라는 거는 앞서서 예를 들어 북미 공동 그러니까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없었고 그 전제되는 어떤 상황들이 없었다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미 한미 간에도 남북 간에도 그렇고 또 북미 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서로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모든 일을 풀어가자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부터 유해 송환부터 지금 여러 가지 한 4가지 조치를 했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종전 선언이라도 좀 해달라라는 거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장하는 거는 우리는 당신들의 선물격인 북미 정상회담도 받아줬고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도 해줬으니까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이러면서 사실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어쨌든 북한 측의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본인들이 했던 어떤 조치에 대한 어떤 상응한 조치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앞에 분명히 단서가 있어요. 이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응 조치라는 것이 그냥 덜컥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상응 조치는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상응 조치, 동시적 행동은 이제 북미 수교까지 북한이 그려놓는 일련의 시퀀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상응 조치는 하나의 핵 개발에 대한 어떤 영변 핵시설의 폐기니까 이거는 과거 핵도 아니고 미래 핵도 아니고 현재 핵입니다. 지금 핵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이것과 종전선언은 등가교환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에다가 나름대로 선의를 보인 거는 미래 핵이었습니다. 이제 실험장을 폐기한다든가 또 동창리 핵 발사대를 갖다가 이제 폐쇄한다든가 하는 건 앞으로의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 그래 동결 조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동결 조치면은 종전선언하고 등가교환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 미국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과거 핵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중간 정도 되는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쇄는 이건 종전선언하고 등가교환이 된다고 봤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한 겁니다. 이건 아마 미국도 관심이 있을 겁니다. 상응 조치는 결국은 종전선이다 그랬는데 정 의원님, 종전선언이 사실은 법적으로 구속력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전선언은 단 2줄이면 돼요. 한반도의 전쟁이 끝났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쌍방이 노력한다. 이 정도면 족하거든요. 이것이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3차 평양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은을 어떻게 설득했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설득했을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경에 빠졌지 않습니까? 지지율도 30% 떨어지고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에서도 다 적군밖에 없고 폼페이오 2사람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설득했을 수 있어요. 선거가 없는 국가의 대통령은 당신이다. 당신이 더 힘이 세지 않냐. 당신은 야당도 없고 비판하는 여론도 언론도 없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헌법이다. 그러니 당신이 더 힘이 세니까 공경에 빠진 트럼프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손을 먼저 내밀어 달라. 이렇게 저는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최고 존엄의 자존심과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득을 했을 것 같고 아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행동했고 미국은 되돌릴 수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그걸 보류 연기밖에 안 했거든요. 당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억울하지만 이번에 하나 더 센 걸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연구 포기까지 얘기한 것은 대단한 진전인 거거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핵무기와 핵물질은 금방 없앨 수 있어요. 근데 핵시설은 다시 생산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과학자들 핵지식은 있으면 다시 없앴다 할지라도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핵시설 연구 폐기까지 했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양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메시지는 내가 이렇게 설득을 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미국의 어떤 대통령보다도 당신은 위대한 대통령이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당신 전에 했던 대통령 말을 안 들었는데 당신 말은 들으려고 하고 있다. 당신의 리더십에 김정은 위원장이 설득 동의되고 있다. 그러니 이번에 종전선언을 하고 종전선언 이후에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논의하자. 그래서 아까 김종대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변 핵시설 폐기는 상응하는 조치는 종전선언과 1:1 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4-5개를 북한은 행동을 취했는데 미국은 한미군사훈련 연기 하나만 했고.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동창리 엔진 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영구적 폐기 그리고 상응 조치를 하면은 또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이거는 북한이 굉장한 김정은 양보다. 위원장으로서는 네. 미국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통 크게 한 발 더 들어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종전선이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도 없고 정치적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것은 역시 국내 정치 또 국내 여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엔 인지 부조화 현상이 존재합니다. 예,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종전선언 문제를 중간에 놓고 북한과 미국은 각기 다른 걸 본다는 얘기예요. 북한은 이제 유해도 송환하고 미래 핵도 동결했고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이제 등가 교환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이 핵 동결을 핵 폐기로 안 본다는 겁니다. 미국은. 그거는 미래에 앞으로 핵을 더 안 만든다는 얘기지. 지금 핵 비핵화, 핵 폐기라는 건 뭐냐면 어디에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그 핵을 빨리 신고해서 사찰해가지고 그 과거의 핵을 없애는 거 이걸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말을 하니까 이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교착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정상회담이 시작될 때도 미국의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사찰 검증 가능한 비핵화 합의를 주문한다 그랬죠. 그게 이번 정상회담에 내놓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소라도 맞춰줄 수 있는 그 지금의 어떤 현재 핵을 폐기하는 걸 먼저 던져본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미국과 북한 간의 그 인지 부조화 현상에서 어떤 중간지대, 중간 논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비핵화 방법론을 만들어서 북한과 미국 양쪽에 지금까지 제시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방안도 7월 달에 미국에 다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도 성과가 나오지 않고 상황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남과 북 지도자들이 이 종전선언 문제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거 좀 한 발 양보하면서 실제 어떤 핵 폐기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전략을 쓴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저는 영변 핵시설 폐기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종전선언이 왜 중요하냐면 한반도 비핵화 이것은 출구의 성과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입구가 종전선언이에요. 그것은 북한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주권국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북한의 안방에 들어가 장롱 다 뒤집어가지고 통장번호 안 내고 통장에 돈이 얼마 있나 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내줄 수는 없거든요. 북한이 아무리 비핵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잖아요.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주권국가의 질서와 북한 내부의 작동 원리까지 무시하면서까지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간극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메꾸려고 상당히 노력한 것이다. 그래서 영변 핵시설 폐기 이건 당장은 아니더라도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종전선언을 유인해서 종전선언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ICBM을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ICBM에 대한 미국이 만족할 만한 그런 조치는 이면 합의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예, 이승훈 평론가. 그 종전 선언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인지 부조화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미국과 북한이 얘기하는 게 차원이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난 8월 초에 이 인터넷 미국 매체죠. 복스라는 데서 보도를 했었는데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물론 합의문에 담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종전선언을 곧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북한 사람들은 다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었던 거죠. 근데 이후에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미국에서 일부 예를 들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이라든가 매티스 국방장관이 종전선언 이게 아무리 정치적인 선언이라고는 하지만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환불해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핵화에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러면서 지금 폼페오랑 볼튼하고 또 이제 서로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강경파들이 얘기하는 게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미국 조야에서. 그런데 이번에 정의용 실장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잘 알고 그 얘기를 했었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종전 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걸 무관하다 얘기를 했었고 실제 그렇습니다. 과거에 DJ 2000년에 6.15 정상회담 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만났을 적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김정일의 당시 워딩이었고 그 다음에였던 2001년 11월에 올브라이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또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납니다. 그때도 이제 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걸 나중에 올브라이트가 회고록에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전선언과 그 주한미군 철수를 등가시하는 뭐 연계되는 일처럼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나오는 단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고 아예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종전선언 문제는 6.12 북미 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는 명계가 안 됐지만은 사실은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남북미 3자 종전선언으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7월에 폼페이오가 평양에 갔을 때 북한의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중국을 넣은 4자 종전선언론을 들고 나오고 이때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한반도 정세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3자 종전선언 반대를 공식 입장으로 냅니다. 이때까지 남북미 간에 맺어졌던 그 어떤 그 종전선언에 대한 모멘텀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직후부터 그 북미가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이제 말씀하신 존 볼튼이 등장해가지고 선제 조건으로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어떤 선제 조치. 그건 뭐냐면은 신고와 사찰입니다. 검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신고하고 리스트를 신고하고 사찰받는 것까지는 가시적 행동이 있어야 이 종전선언은 교환 가능하다는 쪽으로 몰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복잡해졌고 또 이해하는 관점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다시 합쳐졌습니다. 우선 중국이 우리가 빠질 용의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 판문점 선언에서 이야기할 당시의 종전선언으로 되돌아왔고 예. 그다음에 등가교환물로 영변 핵 시설 폐기가 등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재구성해가지고 이 종전선언 논의를 한번 가속화해보자. 예. 이런 쪽으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종전선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정의용 실장이 미사일 실험장 폐쇄는 굉장한 성과고 비핵화 공동선언 이외에 더 많이 논의했다. 그래서 북미 협상도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문이 나오자마자 최종적인 협상을 거쳐서 핵사찰을 김정은이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북한의 로켓이나 핵실험은 없을 것이다. 매우 흥미진진하다. very exciting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정유 시장 말대로 굉장히 앞으로는 더 진전될 것이다. 북미 대화가. 네, 종전선언은 제가 한마디만 더 코멘트를 할게요. 원래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공동선언을 보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이것이 3번 연속 나와요. 첫 문장부터 그리고 합의문 1조에도 나오거든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미 수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따라오는 거죠. 이미 트럼프 김정은이 합의한 거예요. 그 종전선언은 이미 합의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시장 가서 어떤 물건을 10만 원에 팔기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100만 원을 올린 거예요 지금. 10만 원에 사고 팔기를 해놓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도 거기에 발언권을 행사하려다가 결국은 중국도 이제 빠져버렸죠. 동방 경제 포럼에서. 그래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걸림돌이 해결됐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 잠시만요. 네. 제가 질문했는 거에 다른 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지금 시간을 여기서 끊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3부에서 대단히 민망하고 감사합니다. 예. 3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3차 남북 정상회담 특집 관계로 평상시 하던 모든 코너는 안 하고요. 3부, 4부에서도 계속 특집 자담 이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정각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주세요.